UAE가 오펙을 탈퇴했습니다. 60년 동안 유지해온 멤버십을 하루아침에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난리냐고요? UAE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유국이에요. 석유 파는 나라들의 모임에서 석유 부자가 스스로 나간 거거든요. UAE는 하루에 원유를 340만 배럴씩 뽑아내는 나라고 전 세계 석유 매장량 기준으로도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한테 석유는 그냥 자원이 아니라 나라 자체를 먹여 살리는 핵심 엔진인 거예요. 그럼 오펙은 뭐냐? 쉽게 말해서 석유 파는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 이 가격 밑으로는 안 팔자고 짜는 모임이에요. 1960년에 만들어졌고 한때는 전 세계 석유 거래량의 85%를 이 카르텔이 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펙이 감산한다고 하면 전 세계 기름값이 올라가고 여러분 주요소 영수증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냥 석유 동맹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을 좌우지하는 권력 집단인 거죠. UAE는 1967년부터 이 모임에 있었어요. 심지어 UAE라는 나라가 정식으로 생기기도 전에 아부다비 토 후국 시절부터 멤버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보다 멤버십이 더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 60년짜리 멤버십을 왜 갑자기 내던진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UAE는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서 석유 뽑는 시설을 미친 듯이 확장했어요. 목표가 하루 500만 배럴이에요. 근데 오펙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340만 배럴만 팔아 라고 하는 거거든요. 투자는 다 해놨는데 팔지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공장 풀 가동할 수 있는데 절반만 돌리라고 강요받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UAE는 몇 년 전부터 오펙 안에서 계속 불만을 표시해왔어요. 여기서 UAE의 수입 구조를 한번 볼게요. UAE는 원유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낮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름 한 배럴을 뽑는 데 드는 비용이 사우디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낮아져도 UAE는 돈을 버는 구조예요.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보다 많이 파는 게 훨씬 이득인 나라인 거죠. 반면 사우디는 어떠냐? 사우디는 오펙의 맹주예요. 오펙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나라고 감산을 통해 유가를 높게 유지하는 게 사우디한테는 생존 전략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사우디는 조금 팔고 비싸게, UAE는 싸더라도 많이 팔자는 입장이에요. 같은 모임 안에 있는데 원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근데 경제적 갈등만으론 60년 멤버십을 깨지는 않죠. 탈퇴 카드를 협상 레버리지로 쓴 적은 있어도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결정적 방아쇠가 뭐냐? 바로 이란 전쟁이에요. 걸프 지역 나라 중에 UAE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UAE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분쟁이 아니라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UAE는 반격을 원했겠죠. GCC, 그러니까 걸프 협력회의라는 중동 6개국 협의체가 있어요. UAE는 거기서 사우디, 타타르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이란 치자는 거죠. 근데 사우디는 침묵했어요. 이스라엘 편처럼 보일 수 있고 분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뭉쳐서 못 싸우겠으면 경제도 따로 가겠다. 정치적 연대가 깨지니까 경제적 연대도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UAE가 오펙 탈퇴를 선언한 날이 하필 GCC 긴급 정상회의가 열리던 날이었거든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요. 이건 우리 이제 독자 노선 간다는 선언인 거죠. 그런데 이게 트럼프한테 호재입니다.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오펙을 전 세계를 등쳐먹는 카르텔이라고 비판해왔어요. 취임하자마자 사우디한테 기름값 낮추라고 압박했고요. 근데 UAE가 오펙에서 나와서 마음대로 증산하겠다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선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기름값 내려가고 오펙 힘 빠지고 미국 영향력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UAE도 그걸 알고 움직인 거예요. 트럼프의 외교적 총애를 받는 것, 이게 단순한 친분이 아니에요. 미국의 안보 우산, 투자 유치, 기술 협력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UAE는 이미 이스라엘과 2020년에 수교를 맺은 나라고 미국 이스라엘 라인에 가장 가까이에 붙어있는 걸프 국가예요. 오펙 탈퇴는 그 방향을 공식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사우디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사우디 입장에선 엄청난 타격이에요. UAE는 오펙 내에서 생산 여력이 또 많은 나라였거든요. UAE가 빠지면 사우디 혼자서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향후 사우디가 유가를 안정시키려면 혼자 모든 짐을 져야 한다고 분석해요. 더 큰 문제는 도미노예요. 이미 오펙에서 나간 나라들이 있어요. 카타르는 2019년에 나갔고 에콰도르, 앙골라도 떠났어요. 근데 이번엔 규모가 달라요. UAE는 핵심 멤버거든요. 한 분석가는 이걸 두고 오펙 종말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UAE 탈퇴 이후 다른 나라들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닐 수 있어요. 국제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어서 유가에 즉각적인 영향이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UAE가 하루 500만 배럴까지 증산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유가는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전문가들은 지금 배럴당 110달러인 유가가 내년엔 5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하루에 뽑아 쓰는 원유가 약 280만 배럴인데 이걸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뭔가 흔들리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 구조예요. 지금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이미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데 여기에 오펙 질서까지 흔들리면 유가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물가, 운송비, 전기요금 줄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꼭 나쁜 소식만은 아니에요. UAE가 오펙을 칼퇴하고 증산에 나서면 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 입장에선 오히려 유리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UAE는 요즘 한국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원전, 건설, 방산까지 협력이 깊어지고 있는데 UAE가 미국, 이스라엘 라인에 더 밀착할수록 한국의 외교 세법도 복잡해져요. 득도 있고 실도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인 거죠. 반면 오펙에 남아있는 나라들, 특히 나이지리아나 가본 같은 아프리카 산유국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들은 생산 단가도 높고 경제 다각화도 안 돼 있어요. UAE가 싸게 많이 팔면 유가는 내려가고 이 나라들은 직격탄을 맞아요. 결국 오펙 내부에서도 균열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UAE의 오펙 탈퇴는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사건이에요. 첫째, 오랫동안 쌓인 경제적 불만의 폭발. 둘째, 이란 전쟁으로 드러난 걸프 연대의 균열. 셋째, 석유 시대가 저무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 세 개가 하나의 결정으로 나온 거예요. 겉으론 그냥 탈퇴 선언 하나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중동 지정학의 판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60년짜리 석유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